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가족이 아픈 바람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한 달간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다 무사합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될 거고 우리 가족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이때서야 하는 것 같아요. 런던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현재 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 주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가족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걸 체감을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어요. 옆에 계신 한 환자분의 자제분들도 미국에서 황급히 오셔서 돌봐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뭔가 묘했어요. 아, 내가 저랬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면서 왠지 모르게 그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병원 생활은 쉽진 않습니다. 병원의 하루는 꽤나 바쁘거든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일과가 새벽 5시에 시작돼요. 잠을 충분히 잔다고 해도 2-3시간 단위로 계속 깨게 되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검사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밥 먹고 치우고 씻고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실내에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했죠. 병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픈 사람들을 계속 봐야 하는 거. 사방팔방이 아픈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환자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되더라고요. 병원 특유의 약품 냄새, 배설물과 오물 냄새, 음식 냄새가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런 풍경들을 계속 보고 듣고 맡아야 하는 것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건데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사실 인간의 몸에서 배출되는 것이 그리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처치를 하시는데 진짜 대단해 보였습니다. 머리 뒤에서 후광이 났어요.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엄청 고마웠습니다.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건강해야겠다. 아프면 다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몇몇 지인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 각자 집안마다 모두 다 큰 병 치레 한 번씩은 다 하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럴 나이가 됐나 보다 하면서 대화도 많이 했고 짧은 통화들이었는데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사실 꽤 컸어요. 사실 가족이 아프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데 기분 좋은 비용은 아니니까 더더욱 부담이 느껴졌죠.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왕 벌 거 아주 많이. 나중에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뜬금없지만 유튜브를 그동안 한 것이 어찌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 달간 유튜브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수 수익은 바닥을 쳤는데 그래도 그동안 만들어온 영상들의 조회수 수익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그게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새 영상이 안 올라와서 예전 영상들 봐준다는 댓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꽤나 많은 구독자분들을 마주쳤어요.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료수도 사주시고 해서 정말 큰 위로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영상은 거의 퇴원할 즈음에 촬영했거든요. 초기에는 너무 정신없어서 촬영 자체가 생각이 안 났고 나중에는 이걸 기록해도 좋을까? 아니야, 이게 고통을 파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동정심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나? 라는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만든 이유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브이로그의 순기능이라고 믿는 제 신념 때문에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황은 다 좋아졌고 큰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을 했고 이제는 작은 병원에서 점차 회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간병은 안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병원 생활을 통해 제가 얻은 큰 교훈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겠다 라는 교훈을 얻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었는데 이제서부터는 슬슬 다시 영상을 또 좀 찍고 저의 일상으로도 좀 복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일상 하면은 또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아침 루틴을 보여주려고 해요. 우선은 이 냄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계란 2개 넣어줍니다. 소금
15분을 맞춰줘요. 계란을 먼저 삶아놓고 이제 다른 거를 사부작사부작 준비를 하거든요. 화면 안에 들어오는 이 전부 다가 아침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요 뒤에 있는 걸로 커피도 끓일 거예요. 채소의 종류가 영국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방울토마토를 딱 요만큼을 씻어주는데 한국에 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토마토가 너무 비싸요. 진짜. 진짜 너무 비싸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과 값에도 깜짝 놀라고 여러 가지 값에도 깜짝 놀랐는데 영국에서는 한 2파운드면 살 거를 10,000원 넘게 주고 사야 되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드레싱으로 싹. 드레싱은 뚜기뚜기 오뚜기 오리엔탈 드레싱. 요거트. 요거는 이제 나무언니 그래놀라라고 사실 지인이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몸에 좋은 거는 다 때려 부었고요. 기름이랑 설탕도 안 쓰고 그러면서도 단맛이 나거든요. 나무언니 그래놀라를. 그 다음에 이거 블루베리. 영국에서 블루베리 사는 것보다 엄청 비싸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이 블루베리 알갱이가 다 살아있지 않나요? 영국에서 냉동 블루베리 사면 이게 거의 으깨져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미국산인데 당도도 훨씬 높고 애들이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싹 돌려주고. 커피는 요거거든요. 고무줄 없어서 지금 마스크로 묶고 놨는데 그 무려 와치하우스에서 나온 커피 원두예요. 영국을 떠나기 전에 선물 받은 원두인데 이거를 아직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커피 그라인더인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향이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마셨어요. 제가 커피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IELTS 공부를 하면서 야, 각성 효과가 필요하겠다. 내가 이 더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커피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 캡슐 커피로 이제 간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게 생기는 바람에 이 차를 이제 먹어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보면서 속으로는 제가 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되게 아침에 되게 수고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이제 며칠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아침 루틴에 어떤 하나의 의식이 좀 생겨서 뭔가 이렇게 좀 의식 같고. 이제 다이소 그라인더인데 되게 불편하다. 이 스냅이 좀 더 좋은 스냅이 없을까? 그래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아예 살까? 확실히 팔이 아파요 지금. 요 순간이 제일 좋아. 요걸 딱 열면 원두는 이렇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 임튜브님이 사다 주신 건데 스프림에서 나온 한정판 커피 프레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한 3, 4분이 지나면 커피 프레서를 누르고 지금 마실 거를 여기다 타고요. 뒀다가 이따가 마실 거를 보온병에다 넣어놔요. 자 그렇게 하면 요런 식의 아침밥입니다. 오늘따라 샐러드 맛있네요. 삶은 계란.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을 이렇게 싹싹 쉐이키 진짜 너무 맛있어. 사실 이 식단이 그 비님이 드시는 식단으로 약간 유명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건 아닌데 반년 전부터인가? 런던에 있었을 때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조성노아 아저씨 있잖아요. 유키지에 나오셨던 그분 같은 거 영상도 많이 막 보게 되고 하니까 먹는 게 나를 되게 좌우하는구나. 아침에 밥국 반찬으로 먹으면 나른하거든요. 졸리고 그래서 저기에 눕게 되고. 근데 요거는 조금 그런 게 덜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이렇게 먹고 점심 저녁은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데 대신에 공깃밥을 조금 줄였어.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요새 들어서 운동 같은 것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죽어도 해요. 운동이 지금 1순위예요 저한테. 막 엄청 무거운 걸 들고 막 근육 볼륨을 키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라든지 뭐 그런 훈련 같은 걸 하거든요. 제가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내 삶이 되게 단조로워질 것 같았어요. 와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새로운 게 많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봐야지 저런 걸 해봐야지 아주 사소하고 작은 프로젝트부터 이렇게 좀 큰 프로젝트로도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뭐 아직은 대회비인데 뭐 어디에서 뭐 같이 하자 이렇게 또 말씀 고맙게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한국에서의 삶도 되게 다이나믹하겠는데? 근데 요거를 내가 다 하려면 내가 건강해져야겠다. 내가 이거를 다 해낼 만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욕실에 잠깐 들어왔는데 욕실 끝에 이렇게 실리콘이 다 갈라졌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이쪽에도 보면은 욕실 끝에 실리콘이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런 거 집에 있는 자잘한 거 이런 거 좀 고쳐가면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요. 이런 거 일반 실리콘도 샀거든요. 이렇게 실리콘 건도 샀습니다. 실리콘 제거하는 스크래퍼,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거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갖고 천천히 일정한 힘을 주고 그래야지 깨끗하게 따지는 것 같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와, 이게 난장판이 되는구나. 제가 지금 딱 요 라인만 딴 거거든요. 그리고 저 아래까지 얘를 하나 희생시켜서 좀 깔끔하게 좀 닦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오씨, 한 번에 되게 잘 쐈는데? 오씨,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장난 아닌데? 나 너무 잘하는데?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좋아. 완전 깔끔해졌다. 지금 난장판이다, 난장판. 저거 일단 좀 굳을 때까지 하루 종일 일단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이 깨끗하게 굳었습니다. 깨끗하죠? 뭔가 여기만 하얗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뭘 샀냐면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스댕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스테인리스 펜을 샀거든요. 제가 원래 기존에 요런 식의 그냥 코팅 펜을 썼는데 이 코팅이 계속 벗겨지면서 이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것도 샀어요. 요거는 이제 스댕 도마? 나무나 플라스틱 도마는 칼질한 이후에 나무 가루를 우리가 먹는 거고 플라스틱 가루를 우리가 먹는 거래요. 그 사이사이 홈에 자꾸 세균이 번식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국에는 찾아보니까 다 스댕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알리에서 샀거든요. 얘는 제가 좀 써보다가 스테인리스 도마가 나한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국산 좀 좋은 걸로 나중에 바꾸려고. 지금은 뭘 할 거냐, 이 스댕 냄비 스댕 도마에 연마제를 좀 더 싹 다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내돈내산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오케이, 이렇게. 오, 반짝반짝. 이게 스테인리스에도 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테인리스 304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식품용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얇은 스테인리스 판때기에 불과합니다. 요거 베이킹 소다를 세제를 한 2대1 정도 비율로 이런 느낌으로 꾸덕꾸덕 이렇게 접합하는 코너 부분 있잖아요. 요런 데 많더라고. 아까 스텐 도마에다가도 충분히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그런지 짱짱하네. 약간 이게 스펀지가 회색으로 조금 변한다. 요리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얘를 가지니까 뭔가 셰프 같아. 테두리 한번 딱 돌려가면서 깨끗하다. 진짜 아예 없다. 도마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없어지는구나. 일단 테스트 해봅시다. 쏘는 느낌이 어떠려나? 오! 이런 느낌이구나. 칼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튕겨나가. 통통 튀네요. 수덴도마 되게 괜찮네요.
이제 고기를 한번 썰어볼게요. 이게 구이용 갈비살이거든요. 요런 느낌. 좋은데? 그러면 일단은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2분 팬 가열하고 2분은 열이 퍼지게 기다리고 나머지 1분은 기름을 두르면서 기름을 달궈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 5분의 시간이 매번 요리를 할 때마다 필요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중간불 정도로 해서 아까 초불로 기름칠했던 게 살짝 올라오고 있어. 물을 튀었을 때 이렇게 구슬처럼 굴러다니면 열이 다 된 겁니다. 이제 불을 꺼요. 기름을 한 바퀴 싹 돌리고요. 기름이 울렁울렁 하잖아요. 이러면은 기름도 다 올라온 거래요. 처음이니까 저도 연습 삼아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른자를 터트리는 걸 좋아합니다. 오! 안 눌러붙는 것 같은데? 끌어올려놓은 열이 있어서 조금만 켜도 되는구나. 프라이팬 광고에서 본 것처럼 스텐팬인데도 안 눌러붙고 할 수 있구나. 맛있어. 스텐팬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완전히 익혔어. 다시 불을 켜고 아까 썰어놓은 요 야채들부터 먼저 살짝 한번 볶아볼게요. 팬의 열을 이미 머금고 있어서 가열해두는 게 낭비하는 게 아니야. 그 열을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요리에 쓴다, 요런 느낌? 와, 근데 무겁다, 팬이. 무게는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고기도 안 눌러붙는다.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별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제 브이로그는 어쨌든 계속 주기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